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책이 워낙에 두꺼워요. 그래서 본문만 670페이지까지 있고요. 주석까지 하면 727페이지까지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뭔가 좀 경제학이랑 좀 같이 엮어서 만든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있고 한데 사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선뜻 읽을 엄두가 안 나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한번 완독은 해서 이런 지식들을 한번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오늘 시간에 다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몇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나 실험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거는 뭔가 책을 한번 다 읽고 끝낸다기보다는 장기간 자기가 한 번 더 곱씹고 읽어보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과 함께 이렇게 간단한 옆에서 노트를 가지고 필기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을 좀 궁금하실까봐 처음 나와 있는 페이지에 저자 소개에 나와 있는 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상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심리학자.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은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제 주체의 이면을 발견한 독보적 지성인. 아마 들어보신 분은 많을 거예요. 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하시네요. 사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은 예전에 처음 책 읽을 때는 이런 일러두기 같은 거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좀 책을 좀 읽다 보면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가독성을 위해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쓰려 노력했다. 가령 휴리스틱은 어림짐작, 어베일러빌리티는 해상 용이성, 앵커링 이펙트는 기준점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는 필짜기 효과로 번역한 것이다. 이론서이면서도 대중교양서인 이 책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추천서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두 시스템, 일부, 그리고 뭔가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설명하실 것 같아요. 전 읽었으니까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어림짐작과 편향. 아까 이제 휴리스틱을 그 번역을 할 때 어림짐작이라고 해주셨거든요. 대충 그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과신, 그리고 4부는 선택, 그리고 5부는 부자아. 뭐 이런 것들로 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말들이 좀 어려워요. 두 시스템이 뭔지 한번 볼까요? 목차 쪽에서 보시면 이 책의 등장인물은 곱비 풀린 충동에 휘둘린 시스템 1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2이다. 시스템 1이 주인공이고 시스템 2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믿는 조연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어, 우리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관찰하려면 아래 사진을 보라. 무슨 의미일까요? 등장인물이라는 설명에서 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흔히 본다 라고 말하는 행위야 직관적 사고를 매끄럽게 이어붙인다. 사진을 보자마자 여자의 머리가 검다고 알아보듯이 여자가 화났다는 사실도 순식간에 알아챈다. 게다가 지금 본 것을 미래까지 확장해 여자는 이제 곧 거친 말을 아마도 크고 불쾌한 음성으로 쏟아놓을 것이라고 감지한다. 왠지 뭐 욕할 것 같죠?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여자의 다음 행동을 예감한 것이다. 여자의 기분을 가늠하거나 다음 행동을 예상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런 가늠이나 예상을 한다는 느낌도 없었다.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을 뿐이다. 빠르게 생각하기에 한 가지 사례다. 두 시스템이 뭔지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죠. 책들이 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관심 유도나 주제 환기를 위해서 초반에 좀 떡밥 같은 걸 깔잖아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뭐 A라고 한다 또는 B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책을 다 읽을 게 아니니까 몇 가지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두 시스템, 심리학자들은 화난 여자 사진을 볼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곱셈을 풀 때 떠오르는 생각, 이 두 가지 형태의 생각에 수십 년 동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에 여러 이름을 붙였다. 심리학자 키스 스타노비치와 리처드 웨스트가 맨 처음 제안한 용어를 받아들여 이 두 정신체계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표현할 것이다.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며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른다.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에 주목한다. 흔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해 활동한다. 좀 쉽게 말하면 시스템 1은 뭔가 좀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냥 저희가 뭔가 사람을 쿡 찔렀을 때 아! 하면서 이제 반응하는 그런 형태 시스템이고, 그리고 시스템 2는 뭔가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뭐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왜 저희가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생각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스템 2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부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자신을 시스템 2와 동일시한다. 의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이며 믿음이 있고 선택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자아다. 시스템 2는 스스로를 사고와 활동의 주인공이라고 믿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이다. 나는 시스템 1을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 저절로 발생하는 곳이자 시스템 2의 명확한 생각과 신중한 선택의 주요 원천으로 묘사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의식적인 반응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에서 나오는 생각은 복잡하기 그지없는데 그보다 느린 시스템 2만이 그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정돈할 수 있다. 시스템 1의 고삐 풀린 충동과 연상작용을 억제하는 영역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두 시스템의 각각의 능력과 한계와 기능을 지닌 행위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 1의 사례를 그 다음 장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볼까요? 두 가지 사물 중에 하나가 더 멀리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인식을 할 때. 그리고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소리 난 방향을 알아낸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보면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헤드셋 쓰고 보통 하면 어떤 방향인지 그 소리로 알 수 있잖아요. 총소리 나는 방향으로. 그것도 뭔가 이런 거랑 관련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펍지, 배그, 소리, 총소리. 대형 광고판에 적힌 단어를 읽는다. 우리가 뭐 읽어야지 해가지고 읽진 않잖아요. 그냥 보이니까 읽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텅 빈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초보 운전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초보 때는 되게 주의를 엄청 신경 쓰면서 운전을 했거든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도 막 20km로 달리는데도 막 엄청 세게 달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텅 빈 도로에서, 그러니까 텅 빈 도로에서 운전을 그 연습을 할 때 익숙해지다 보면 텅 빈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다른 차들도 없고 그냥 달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 보면 주의 집중 조절은 두 시스템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아까 여기 소리가 난다던가 했던 사례들 보면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인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시스템이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거죠. 소리가 난 방향에 주목하는 것은 보통 시스템 1이 부지불식간에 작동한 결과이며 결과로 시스템 2가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중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났으니까 소리가 난 방향 쪽으로 주목하게 되는 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결과로 시스템 2가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저게 뭐지? 소리가 났으니까 쨍그랑하고 났는데 뭐야? 라고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는 시스템 2가 저게 과연 무엇일까? 왜 저런 소리가 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는데, 뭔가 자꾸 어떤 연속적인 단계에서
경계와 구분을 짓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시스템 2의 다양한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산만해지면 이를 그르친다는 점이다. 달리기에서 출발 신호에 대비한다. 달리기 그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총 쏘기 전에 언제 총 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커스에서 광대에 주목한다. 뭔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 그게 그냥 보는 거는 아니고 계속 이제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거죠. 신경을 써가면서. 백발 여성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백발 여성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아보려고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주의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 2는 이상의 상황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며 산만해지거나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하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억지로 빨리 걸어보려고 할 때 집중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원래 걸음걸이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주의 집중과 기억을 조정해 시스템 1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를테면 번잡한 기차역에서 친척을 기다릴 때 백발의 여자나 수염을 기른 남자를 알아보도록 정신을 조율해 멀리서도 친척을 찾아낼 가능성을 높인다. 또 기억을 조율해 N으로 시작하는 수도 이름을 찾기도 하고 프랑스 실존주의 소설을 찾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하고 그런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시스템 2가 어떤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노력과 행동을 하면서 시스템 1이 기존에 작동하던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튼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에 고도로 집중하다 보면 평소라면 주목했을 자극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례는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서 소개한 실험이다. 그림으로 잠깐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네, 두 팀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모습을 촬영한 짧은 영상이라고 하죠. 흰색 티셔츠를 입고 이 두 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명 있겠죠. 사람들이 서로 이제 공을 패스하고 농구공이 있겠죠. 농구공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패스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이 있다고 하겠죠. 영상을 보는 사람은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무시하고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그 수를 세워야 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 명이었겠죠. 몇 번이나 패스했는지 패스 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 명이 있다고 치면 중간중간에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되게 복잡하겠죠. 이 사람들까지 다 세워야 되니까요. 이걸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패스했는지. 영상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그려볼게요. 고릴라. 그림이 좀 이상한데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화면을 가로질러 가다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겠죠. 가슴을 치고는 다시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근데 이게 벌써 9초라고요. 9초. 근데 이거를 본 사람들이 아까처럼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딱 절반은 아니겠지만 고릴라를 몰랐던 거예요. 수를 세지 않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고릴라를 놓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수를 제대로 센 사람들은 집중해서 이 고릴라가 9초 동안이나 등장했는데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수를 세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본 사람들은 뭐야, 고릴라가 있네, 인식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같은 거를 봐도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결과값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분명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야, 너 그 영화 봤어?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때 주목했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면 영화 전문가라서 영화적 장치에 관심이 많고 영화적 도구에 더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줄거리, 누가 예쁘다더라 이런 거에 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두 저자는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매우 놀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릴라가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을 어떻게 놓친단 말인가? 고릴라 연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눈에 띄는 장면도 못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이 저는 사실 되게 와닿았어요. 눈에 띄는 장면도 못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 몇 가지 더 이야기들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시스템 1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시스템 2에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상세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작동하는데 17 곱하기 24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가 그런 경우다. 17 곱하기 24라는 문제가 바로 계산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암산을 한다든지 종이에 써가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로 나오지 않고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인식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 1이 그냥 바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전에 작동했던 방식으로, 그게 아니면 야 시스템 2 너가 좀 도와줘, 야, 너가 해야 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깜짝 놀랄 때도 의식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한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이 유지하는 안정된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감지될 때 작동한다. 뭔가 시스템 1은 안정된 형태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나왔을 때는 시스템 2가 작동한다는 거겠죠. 시스템 1, 2 갈등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실험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네요. 볼까요?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양쪽 단어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려가면서 각 단어의 글자 크기가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라고 말해보라. 다 했으면 이번에도 단어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려가되 각 단어가 중심에서 왼쪽에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라 말해보라. 한 점에 속삭여도 좋다. 이런 건 빨리 해야 돼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서 헷갈리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왼쪽이라고 해야지,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해야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 넘어갈 때부터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걸 그냥 읽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해볼게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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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작으니까 작다 작다 해야 되는, 작다 작다 하고 이렇게 이거는 크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크다가 맞나?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작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대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건가 봐요. 아까 잠시라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기 쉽다? 아까 몇 페이지였죠? 여기 있네요. 42페이지에 보시면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며 산만해지거나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까 제가 여기서 넘어갔던 상황, 그리고 여기서 큰데 분명 크다고 하기 갑자기 이제 망설여지는 상황, 작다 크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망설여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있어요. 답을 고를 때 긴장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속도가 느려진다.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그것을 방해하는 자동 반응이 갈등을 빚는 순간이다. 아까 보셨던 그 예가 딱 그런 거죠. 이게 갈등인 것 같아요. 두 시스템 간의 갈등. 이제 나머지 시스템 1, 2에 대한 얘기들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시스템 1, 2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와 관련한 말들, 이런 것들이 책에 있네요. 그가 받은 인상 중에는 착각도 있다. 그것은 순전히 시스템 1의 반응이었다. 위협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처했으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자네에게 지시하는 건 시스템 1이야. 속도를 늦추고 시스템 2에게 맡기라고. 이런 거 보면 시스템 1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 빠르고 잘 판단은 하는데, 새로운 상황이나 특정 상황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 2에게 맡기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책은 특히 실험 사례들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그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아가면 얼마나 재밌게요. 감사합니다.